이번에 이 보고서를 이제 확인해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SK 종합화학이 인수한 루프 인더스트리라는 캐나다 기업 M&A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팩트원에서 제가 기사를 쓴 건데요. SK 종합화학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업인 그 캐나다의 루프 인더스트리라는 곳을 인수합병했다라는 게 국내 언론에 막 수십 곳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SK 종합화학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인수 금액이 5,650만 달러 6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루프 인더스트리 지분 10%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SK 종합화학과 루프 인더스트리는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합작회사를 만들 거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SK 종합화학에서는 이 루프 인더스트리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해중합 기술 특허를 보유한 나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해중합이라는 게 뭐냐면 폐플라스틱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지금 뭐 재활용 이슈가 순환경제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루프 인더스트리가 폐플라스틱을 저온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해중합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아시아 지역 안에 재활용 페트병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 이걸 독점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염된 페트병이라든지 지금까지 소각 매립해왔던 이런 수많은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이거를 거의 뭐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저절로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그 다음날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좀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유명한 공매도 전문 기관이죠. 힌덴부르크 리서치, 이곳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 루프 인더스트리라는 곳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기술도 없는 교묘한 속임수를 가진 사기다, 거의 사기다라는 형태로까지 이 리포트를 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는 루프사의 재활용 기술이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는 우리도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수소차로 유명한 니콜라의 사기 사건을 보고서를 낸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에서도 이곳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니콜라 사기로 인해서 곤혹을 당한 것들을 쭉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루프사를 저격을 한 거란 말이죠. 사실 루프사는 제가 외신들을 보면서 루프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기사들을 이제 익히 조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이런 공매도 기관에서 보고서를 낼 정도였는지는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보고서를 이제 확인해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전직 직원과 경쟁업체, 업계 전문가, 뭐 회사의 파트너, 그리고 소송 문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루프사에 있는 20대의 수석과학자 2명,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형제는 대학원, 화학 관련한 대학원 교육이 거의 전무하고, 이 사람들의 연구실은 일반 직원들이 하는 연구실하고 다른 곳에서, 일반 직원들은 사실상 복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별도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전직 직원이 이제 말을 하기를, 이 CEO가 데니얼 솔로미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 전직 직원의 말은 사실 PET, 우리가 페트병 할 때 그 PET, 이 PET를 거의 말하자면 100% 재생해서 기초, 완전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기초 원료로 분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회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소송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 루프사의 CEO가 이전에 주가 조작을 해서 유죄를 받았던 인물을 고용해가지고 창업 자본을 조달을 했고, 이 회사는 이제 2014년에 네바다에서 창업을 해서 2015년에 이제 상장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고서에서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루프사의 기술이 글로벌 화학회사들 있잖아요. 듀폰이나 다우케미칼이나 3M이나 이런 글로벌 대형 화학회사들이 아주 수년 동안 노력을 해도 달성하지 못한 업적을 지금 뭐 6, 7년 된 이 나스닥 상장사가 100% 말하자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프사가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쭉 외신들 보도자료 나오는 것에서 루프사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제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 파트너 기업들하고 개별 접촉을 한 것들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철강업체 티센크루프하고 맺어져 가지고 이것도 되게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티센크루프 핵심 임원들이 둘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들도 대부분 이 루프사의 파트너십이 이 결과가 도대체 플라스틱이 재활용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밝히기를 꺼려했고, 에비안 브랜드를 소유한 다농 있죠. 다농도 사실은 지금까지 루프사로부터 그런 재활용된 PET를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프사가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5억 1,500만 달러였는데 지금 제대로 수익 창출을 못해서 대차지표상의 현금 4,800만 달러를 다 써버리면 거의 뭐 휴지 조각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연구 결과를 규제당국에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루프사의 CEO는 조목조목 FT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상 상업적인 생산을 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이런 기술은 향후 얻어질 것에 대한 사전 수익이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고객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상업시설 구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SK하고 투자를 한 것은 이미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나오기 전부터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매우 상세한 실사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도 이미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고 현장 방문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EO는 2023년에 우리의 기술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SK라는 대기업이 10개월의 실사를 거쳤다고 하는데 캐나다 루프사로부터 또 사기를 당했을까라고 믿고 싶지 않고, 근데 이미 작년에 힌덴부르크 리서치 사건이 그 니콜라 사건에서도 우리가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하나가 종합화학이랑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6.1% 니콜라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의혹을 제기를 해서 SEC랑 법무부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창업자가 사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국내 언론에서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힌덴부르크 리서치만 봤었을 때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ESG가 막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M&A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멀리 있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 펫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해가지고 기초적인 이제 원료로 다시 쓰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스타라고 해서 되게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보고서에서도 말했듯이 다우케미칼이나 화학회사 많잖아요. 마스프라든지 듀폰 이런 기업들도 다들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 가능한 게 과연 가능한가? 저 상당히 좀 의심이 가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